단편 소설 읽기의 첫 번째 작품으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다리 위의 노인을 On Old Man at the Bridge를 정했습니다. 헤밍웨이가 아주 그 영어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스타일로 쓰죠. 간결하게 내용을 아주 컴팩트하게 써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나가겠습니다. An old man with steel-rimmed spectacles and very dusty clothes. 동사가 set이죠. 앉아 있었어. By the side of the road. 이런 걸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특히 처음에는 정확하게 읽어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 전체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을 읽어보면, 그냥 스틸림드 철퇴 안경, 철로 된 안경, 뿔테 안경이라 철퇴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very dusty clothes. 아주 더러운, 먼지가 많이 묻은 옷을 입은 노인이 도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설 읽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해밍웨이야. 이게 현대 소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해밍웨이는 작가죠. 글을 쓴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 썼어요. 그렇지만 독자가 읽을 때는 이거는 해밍웨이가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마이 하고 나오죠. 마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가 쓴 거예요. 이 소설 안에서. 여기서는 이걸 보고 1인칭 화자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1인칭 화자가 아닌 것처럼 써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슨 객관적으로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눈을 보면 my business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내 임무 어쩌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쓴 묘사인데 처음엔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읽기가 어려워요. There was a pontoon bridge. pontoon bridge는 부교죠. 부교. 군사용어로 이렇게 다리가 무너진 다음에 일부러 세운 임시 예를 들면 철판 같은 걸 깔아서 밑에 작은 배들을 대서 철판 같은 걸 깔아서 상상을 해자면 그래서 위에다 철판 같은 걸 깔아서 요새는 그냥 철판을 그냥 깔기도 하지만 그게 부교예요. There was a pontoon bridge across the river. 강 위에는 부교가 있었다. And 이 and가 읽을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기도 있고 and 여기도 있죠. 근데 어떤 때 and가 연결하는 and는 플러스인데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There was a pontoon bridge across the river는 한 문장이죠. 또 하나의 문장은 요거예요. Cars and trucks and men and women and children were crossing it.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 문장이 요거 한 문장, 앞에 있는 한 문장을 연결하는 게 and예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 cars, trucks, 그러니까 carts, 그러니까 수레, truck, 그다음에 and men, 그다음에 사람들, 그다음에 women and children,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nd 공부하기 참 좋은 게 나왔는데 첫 번째 and는 두 개, 요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지만 두 번째 요 and는 요 단어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는 말이죠. 세 번째 요 and는 요 두 개가 한 덩어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린아이를 다리고 가는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브레드 앤 버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버터 바른 빵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women and children은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여인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브레드 앤 버터가 한 단어예요. 그리고 요게 한 단어, 요게 한 단어, 요게 한 단어인 거죠. 그게 크로싱이. 그러니까 강 위에 부교가 놓여 있는데 수레가 지나가고 트럭이 지나가고 남자들이 지나가고 남자들이 아니라 이때는 남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남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유별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여인들인 거죠. 후퇴하는 장면이죠. 그때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린이들과 여인들이에요. 이걸 누가 봤냐면 바로 내가 본 거예요. 그죠? 나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인칭 화자, 1인칭 화자, 어, 의에 의한 시점인데 1인칭 화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이게 1인칭 화자가 보고 있는 시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여성과 어린이들과 하는 여인들이 따로 여기 말해 좀 생각해 보세요. 부교를 건너가는 부류를 네 개로 한 거 보세요. 수레들은 눈에 당연히 띄겠죠. 트럭도 크니까 띄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네 번째 부류로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여인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하게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이 화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화자가 이걸 뚜렷하게 유별나게 보고 있다. 그 소리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화자가 유별나게 보고 있다. The mule-drawn cart. 노새가 끄는 카트, 수레가 소수레가 아니라 노새수레죠. Staggered up the steep bank from the bridge. 다리로부터 가파른 강둑을 비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with soldiers helping push against the spokes of the wheels. 바퀴의 살을 병사들이 거기다 푸시 against니까 바퀴의 살에다 밀어서 힘을 주는 거죠. 병사들이 도와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도와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 왜 스티븐뱅크로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게 폰튼 브리지가 이제 드디어 다시 의미가 살아나는데 강위에 이 부교를 세운다는 거는 즉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강의 다리가 부서진 거예요. 다시가 부러져서 다리가 제대로 편안하게 서 있을 자리가 아닌 자리에 이 부교가 서 있겠죠. 그러니까 부교를 건너간 다음에 부교가 연결된 다음에 제대로 된 길과 연결된 자리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돼 있는 강둑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둑을 이 노새가 된 마차가 올라오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로를 터덜터덜 가는 게 아니니까 비틀거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태거드업은 힘겹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병사들이 도와주는 이유, 그러니까 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병사들이 바퀴살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상력 훈련이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상상력 훈련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작품을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특히 뭐를 읽든지 있는 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특히 이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이걸 영화로 만들 수 있죠. 해밍의 소설들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교라는 것이 수치스럽게 3차선, 4차선, 5차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만든 도로니까. 급하게 만든 다리니까. 그러니까 이 노새가 끄는 어, 수레가 앞에서 터덜거리고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그걸 밀어줘야 갈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요. Trucks ground up and away. Heading out of it all. 트럭이 그라인드 가는 거죠. 르르르 가는 거죠. 그죠? 그르릉거리고 갈듯이 올라가더니 and away. 하나 더 멀리 가버린 거야. heading out of it all. 모든 것을 모두 앞질러서.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올라가고 나면 도로가 생기니까 1차선이 아니니까 멀리 빨리 확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밀어준 이유는 트럭이 가기 위해서. 트럭은 뭐냐면 군사용이겠죠.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도와준 이유는 트럭이 가기 위해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죠?
이게 전지라는 상황이라면 이게 약간 무질서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거예요. 해밍웨이가 전쟁 경험이 있는데 그 스페인 내전 때 있었죠.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어, 그 싸움을 했는데 물론 비정규군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모여 있으니까 전 세계 지식인들이 거기 가서 그 자발적으로 가서 같이 국제적 용병이 돼서 싸워준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결국 다 졌어요. 전 전쟁은 졌는데 토트전은 져서 결국은 어, 독재 정권이 들어섰는데 어쨌든 그때 해밍웨이도 그때 가서 경험을 해서 스페인 전쟁의 경험이 있고 이것도 그때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peasants 그리고 peasant 요거는 예를 들자면이죠. 이게 콜론은 the peasants plodded along in the ankle deep dust. 그래서 농부들은 터덜거리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쭉 길 따라가는데 in the ankle deep dust. 무릎까지 빠지는 먼지가 아니라 뭐냐면 진흙탕이겠죠. 그죠? 무릎까지 빠지는 먼지가 아니라 진흙탕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드맨이 나와요. 왜 올드맨이 눈앞에 띄었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올드맨이죠. 이 올드맨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 떠나오는데 올드맨의 시선을 준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앵클, 발목이죠. 발목까지 잠기는 그거는 진흙탕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번 한국말로 번역한 걸로 써볼게요.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왜 노새가 끄는 카트가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쩔쩔매는지가 이해가 되죠. 바퀴가 자꾸 진흙탕 속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가파른 강둑에 질도 제대로 없어요. 그럼 당연히 힘겹게 노새가 그걸 끌고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게 바퀴살을 하나하나 돌려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ush the against the spoke of the wheels예요. 트럭은 물론 ቅ르릉 되면서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죠? 트럭은. 그래서 그 트럭을 위해서 이 부교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군사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버리지만 그 농부들, 후퇴하는데 따라가는 민간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심정적으로는 지금 이 반군들 또는 이 정부군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전쟁통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쟁터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동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터덜터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퇴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라고 다시 쓴 이유가 바로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나온 거죠. The old man sat there without moving. 거기에 움직이지도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자는 진흙탕 속에 앉아 있다는 모습을 보세요. 다시 첫 문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첫 문장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첫 문장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도로 옆에 노인네가 앉아 있는데 철퇴 안경을 하고 아주 더러워지 아니라 진흙탕 범벅이 된 옷이죠. 진흙탕으로 범벅이 된 너무 더러워진 그죠? 진흙탕으로 너무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닌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노인을 본 이유랑 이 여자를 본 이유랑 연민 그죠? 이 사람들은 다 목숨 위태로운 사람들이죠. He was too tired to go any further.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피곤하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요. It was my business to cross the bridge, explore the bridgehead beyond, and find out to what point the enemy had advanced. 여기 enemy가 나왔죠. 아이는 누구냐면 병사죠. 그죠? 이게 비즈니스. 이게 내 비즈니스였다. 근데 이 비즈니스란 단어도
묘한 단어예요. 사실은 뭘 써야 되냐면 여기에 정확한 단어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단어는 duty예요. 임무예요, 임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임무인데 이 사람은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임무라고 번역하기 좀 곤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건 내 사업, 비즈니스, 일, 이 정도로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my duty, 형사라면 당연히 my duty, it is my duty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내용도 보시면 그 다리를 건너가서, 그죠? 다리를 건너가서 explore the bridge head beyond, 그 너머에 브리지 헤드, 그 너머에, 브리지 헤드 너머에, 그러니까 다리 끝에 너머에를 explore,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수색하고, 그죠? 눈으로 해도, 그죠? And find out to what point. 그리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발견해요? 에니미가 어디까지, 적군이 어디까지 전진해 왔는지, 어느 지점까지 전진해 왔는지. 이 부분요, 명백하게 군사적인 임무예요. 그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 문장은 내가 볼 때, 네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이 혼자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 병사가 쫄병이겠죠. 그러니까, 요런 말을 들은 거예요. 너 가서, 요렇게 해. 요런 거죠. Cross the bridge, explore the bridge at beyond, and find out to what point the enemy had advanced. 요런 임무를 띄고,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이 다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심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적군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런 묘사가 있었어요. 즉, 이 사람은 이 임무보다 더 눈길이 끄는 게 있는 거죠. 그 눈길이 끄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올드맨 했던 브리지예요. 다리 위에 있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다리 위의 노인이에요. I did this. 그걸 했죠. 임무를 완수했어요. 임무를 완수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And return over the bridge. 그리고 다리를 가로질러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인은 다리 끝에서 지금 이쪽 끝에 있는 거죠. 반대쪽 끝에. 좀 안전한 쪽 끝에 있는 거예요. 저쪽 앞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부터는 목숨 힘들어서 이쪽까지 온 거죠. There were not many carts now. 이제 수레도 많지 않고 and very few people on foot. 걷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But the old man was still there. 하지만 노인은 아직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올 듯할까요? 적군은 지금 빠득빠득 눈앞에 다가와 있고, 그 다음에 이 still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죠? 노인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 노인이 맨 처음에 눈앞에 들어온 것도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얘기고, 노인이 아직도 거기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쓴 거예요. 이 소설은 인물을 완수한 소설이 아니라 노인을 내가 눈을 뜨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이 눈에 밟힌다 그러죠. 눈에 밟혔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간 거죠. 카트가 다 없고 아까 그 카트가 지나가는 게 힘들었잖아요. 병사들이 그 매니 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ot so many cart now. 그러니까 피난 행렬을 생각해 보면 카트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카트가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야 됐었죠. 도로록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적군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면 건너간 동안에 자기도 저격받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가서 탐사를 해봤을 테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의 없고 후퇴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투가 임박해 있는 거죠. Where do you come from? I asked him. 이 문장이 쇼킹한 문장이에요. 노인이 질문한 게 아니라 이 병사가 질문해요. 병사가 노인한테 Where do you come from? 하고 물어봐요. 지금 이게 말을 걸기지만 이 말결기의 장소와 시간이 아주 그로테스크예요. 예를 들면 우연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기차에서 같이 여행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서 옆에 앉게 돼서 질문을 어디 가냐,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노인은 지금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에 퍼질러 앉아 있어요. 병사는 총도 메고 그죠? 완전 군장에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 병사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앞에다. 이런 노인,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자진해서 총도 안 맞아도 총 안 맞아도 자진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노인을 보고 병사가 지금 긴박한 상황, 이걸 제대로 다 리얼하게 묘사했다면 어마어마하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걸 끝내고 돌아가서 자기 부대에 가서 적군이 얼마만큼 와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늦게 보고하면 보통 작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병사가 질문을 해요. 이 사람한테. 이거는 평온한 표현이긴 하지만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죠? 전선에서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탈영하는 심정에 가까운 그런 행위에 가까워요. 진흙탕 속에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 속에 퍼질러 앉아있는 노인한테 전쟁하기 총 쏘고 싸우기 직전의 병사가 한강에 말을 걸어 상상을 초월하는 그로테스크한 상황이에요.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From San Carlos, he said, and smiled. He smiled. 미소를 지었다. That was his native town. 그게 그의 고향 마을이었다. That was his native town이 아주 묘한 문장인데 왜 묘한 문장이냐면 그건 그의 고향이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하는 방식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자유간접화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직접화법은 아니에요. 직접화법은 어떻게 되냐면 직접화법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다운표 치고 This is my native town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런 말을 하면은 직접화법이죠. 그죠? 이게 직접화법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간접화법이라면 he said that was his native town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he said가 생략돼 있어요. 다르죠? 요만큼이 생략돼 있어요. 요만큼이 없는 거죠. 그게 자유간접화법이에요. 이 자유간접화법은 왜 이렇게 썼냐면 요게 그의 말이죠. 노인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곱씹어서 이 화자가, 이 주인공이, 아이가 다시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심정을 내면화하는 거죠. 자신의 내면화하는 거야. 내 걸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런 이런 문법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나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신경숙이라는 소설가
작품에서 내가 가끔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타의관전 파법을 쓰면 독자의 공감을 사기가 굉장히 좋죠. That was his hometown. 요 말은 독자가 공감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그의 고향이래. 이런 거죠. 그죠? 이게 그의 고향이래. And so it gave him pleasure to mention it.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그한테 기쁨을 주고 언급하는 게 고향을 언급하는 게 그죠? 그래서 미소를 지었다. 지금 스마일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어서 데이트하는 상황이어도 이거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하게 잘 묘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그러니까 이 병사가 얼마나 공감의 깊이가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감의 깊이가 깊다는 걸 뭘 뜻하냐면 상대방도 이 공감을 느꼈다는 소리예요. 그게 스마일이에요. 이렇게 스마일한 거는 요 스마일드하고 요 스마일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요 스마일드는 그가 말하고 한 그 행동의 묘사, 표정의 묘사예요. 표정의 객관적인 묘사에 가깝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요 스마일드는 병사와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거는 병사가 속에서 지금 1인칭 화자인 병사의 마음속에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요 스마일드하고 요 스마일드하고가 두 개가 다른 거지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스마일드가 두 개 쓰임으로써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공감은 독자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I was taking care of animals. He explained. 그가 설명을 했다. 지금 이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유가 그가 그 노인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상에 털썩 앉아 있는 끝과 사람이 구별 안 될 만큼의 말하자면 죽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얻은 이유가 병사와 공감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I was taking care of animals. 나는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Oh, I said, not quite understanding. 제대로 아주 이해하지는 못하고서.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본능적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 반응이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not quite understanding이에요. 이 not quite understanding은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거를 설명했을까를 읽어가는 동안에 왜 설명을 하지? 하고 순식간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문학적 상상력, 힘을 테스트하는 거죠. 독자를 위해서도 이 하자 주인공을 위해서도 그죠? Not quite understanding.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자리가 문학적인 상상력의 힘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이 노인네가 동물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고향에서 동물을 돌봤던 얘기 너무나도 한가한 얘기죠. 고향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나는 고향에서 소를 키웠어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Yes, he said. I stayed, you see, taking care of animals. You see, 당신도 알다시피. 공감이 이 노인네도 공감을 형성이 된 거예요. 알든 모르든 공감은 형성이 된 거죠. 그죠?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노인은 설명을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독자나 화자 할 때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노인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은 본능적으로 그 공감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자세를 어,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I stayed, you see, taking care of animals. I was the last one to leave the town of San Carlos. 내가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떠난. 내가 뭐 거기 나물러 있었거든요. 동물들을 돌보려고요. He did not look like a shepherd or herdsman. shepherd는 목동, herdsman도 번역은 목동이지만 herd는 가축물이죠. 그러니까 가축몰이꾼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목동이나 가축몰이꾼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목동이나 가축몰이꾼 같아 보이지 않는 노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셰퍼드는 목동이고 허즈맨은 가축몰이꾼이라면 재산에 관한 얘기지만 이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And 그리고 I look at his black dusty clothes, his gray dusty face, and his still rimmed spectacles, I said.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목동이었고 내가 가축을 키웠는데 몽창 다 잃게 됐어요. 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대화 자체도 비현실적이지만 대화 내용 자체도 비현실적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는 요거예요. 내가 그의 검은 더스티 클로즈, 그러니까 검은 옷인데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이겠죠. 그 다음에 얼굴도 진흙이 묻어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늙은 얼굴이죠. 회색빛. 그 다음에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직은 살아있지만 계속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노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죠. And said, what animals were they?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what animals were they? What animals were they? 이 질문을 왜 할까요? What animals were they? 병사가 왜 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중요한 거는 그는 목동이나 가축몰이꾼이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문장이 아니다. 아니라,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의 문장이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대화의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장이냐면, 그냥 말 시키는 거예요. 왜 그냥 말 시킬까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독자를 위해서도 이 화자를 주인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노인이 various animals, he said. 이것저것이요. She said, I had to leave them. 근데 나는 그들을 떠나야만 했었어요. 라고 말해. 이것저것 동물들을 돌보고 이런저런 동물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자체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대답에도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understanding, not quite understanding 한 상태에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I was watching the bridge.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보고 있어요. 다리 저 반대쪽 끝을 보는 거죠. I was watching the bridge. And the African-looking country of the Ebro Delta. 그리고 다리하고 아프리카처럼 보이는 에브로 델타의 지역,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병사가 돼서, 그죠? I was watching. 대화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롤이죠. 역할이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역할인 거죠. 그죠? I was watching은 병사로서, 그지? 병사로서 감시하는 거죠. 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병사의 역할만 한다면 이런 대화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죠? And wondering, 그리고 wondering, 요거는 watch가 걸리죠. How long now it would be before you'd see the enemy. 적군을 볼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생각해 봤다는 거죠. wondering. 그죠? 그 지금 걱정한 거죠. 이때 걱정하는 거죠. wondering. 걱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한 가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왜 이런 긴박한 순간에 이 노인과 생각하는지를 그 다음에 listening all the while 그 내내 그동안 내내 대화하는 내내 그죠? 이런 얘기 이런 하찮을 데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내내 what the first noise is that would signal that ever mysterious event called contact. contact 접전이죠. 군사적 용어예요. 접전. 소위 접전이라고 불리는 저 언제나 신비로운 사태를 신호하는 첫 번째 노이즈를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병사가 맨 끝에 있는 부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뒷부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대들은 바로 접근하고 부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전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병사의 이 현실 판단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병사는 정확하게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군사적 접전이 벌어질 그걸 에버 미스터리스 이벤트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전쟁을 신비로운 사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의미가 안에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and 이 긴 이 5줄의 걱정거리와 and the old man says to them. 이 걱정거리가 이거와 이 앞에 이거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5줄이죠? 요건 한 줄이에요. 그거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걱정거리와 요만큼의 원더링 걱정거리가 1대1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거리들이 이건 진짜 걱정거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왜 서 있냐면 이런 걱정거리와 이런 걱정거리가 1대1로 대등하게 무게가 같기 때문에 심리적 무게 마음속에 심리적 무게감이 동등하다. 그죠?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서 그죠? 총 쏘고 싸워야 되는 사태가 바로 금방 벌어질 텐데 그런 사태 앞에서 노인이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 것. 그런 무게감이 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시켜주냐면 What animals were they라는 질문이 많아요. What animals were they? 이거 엄청난 심리적 행동의 판단이에요. 어떤 거였어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various animals예요. 이것저것 이런저런 동물이에요. 중요한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동이라서 내가 지켜야 될 양이 있거나 버즈맨 그 몰이꾼이라서 뭐 내가 그 소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What animals were they? 집에서 그냥 키우던 말하자면 애완동물 같은 거예요. 그런 동물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집에 고양이를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병사가 싸우다 말고 고양이 이름은 뭐였어요? 고양이는 뚱뚱했어요? 고양이는 귀여웠어요? 이런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상황인 거, 질문인 거죠. 이걸 보면서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유명한 말이 하나 생각나요. 타인의 얼굴은 신이다. 레비나스를 말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사실은 뭐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요 말 갖고도 충분히 그냥 레비나스가 하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노인은 이 병사가 떠나고 질문을 끝이는 순간 노인은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What animals were they? 유언을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말. 죽음으로 건너가려는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려는 또는 건너가야만 하는 노인에게 유언 같은 마지막 말을 하게 하려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위험스럽게 판단하는, 그치? 자기도 위험하죠? 병사의 상황인 거죠. 응? 심리적 결단이죠. 상황보다는 결단이에요. 그죠? 결단의 순간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결단이지만 그래도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There were three animals altogether, he explained. There were two goats, a cat, and then there were four pairs of pigeons. 정말 자질구레한 얘기죠. 세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는데 염소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그런 다음에 비둘기 네 쌍이 있었어요. And you had to leave them. 그런데 그들을 떠나야만 됐군요. 이런 것들은 어디 보냐면 요 말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지막에 그 요양병원 임종을 앞둔 그지?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Yes, because of the artillery. 그 and도 놀랍죠. and 말을 시켜요 일부러.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그죠? Yes, because of artillery. 그 포격, 그지? 포탄 사격 때문이에요. The captain told me to go because of the artillery. 포탄 사격이 있을 테니까 가야만 한다고 장교님이 명령했어요. And you have a family.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And 그런데 가족은 없었어요? I asked. 꼭 임정하려고 마지막에 병원에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질문하는 것하고 비슷한 문장이죠. 그런데 간호사들이 차트를 보고 이 남자 진통제를 놔줘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Watching the far of the bridge. 그치? far end of the bridge. 저 멀리 그 다리의 저쪽 끝, 반대쪽 끝, 아주 끝을 봤다는 거예요. far end of the bridge는 다리를 넘어서, 그죠? 이제 다리를 넘어서 도망쳐야 되죠. 저 멀리 끝. Where a few last carts were hurrying down the slope of the bank. 무슨 소리냐면 뱅크의 반대쪽, 그죠? 그러니까 강둑의 반대쪽으로 서둘러 내려가는 거. 몇 개의 마지막 수레들이 서둘러 내려가는 거. 강둑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제 내려감가 있는 저 멀리를 보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다 갔어요. 군인들만 간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간 거죠. 이제 없어요, 진짜 사람이. No, he said. 근데 이걸 보는 거는 병사고 노인은 더 이상 안 보죠. 삶의
삶의 장소 또는 마지막으로 버티려고, 그죠? 마지막으로 버티려고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장소죠. 그런 장소를 나는 아직도 보고 있고 노인은 이제 안 봐요. 노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 대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대화를 하는 거죠. No, he said. Only the animals are stated. 경우밖에 없었어요. The cat, of course, will be alright. 고양이는 물론 괜찮겠죠. A cat can look out for itself. 고양이는 스스로 돌볼 테니까요. But I cannot think what will happen, what will become of the others. 다른 거가 될지 모르겠어요. What politics have you? I asked. 이게 이제 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원래 정치가 문제죠. 그지? 정치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서 이 정치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는 지금 독재적인 프랑코 정권에 반대하는 용병이었으니까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였으니까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 나왔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보고 있을까? 민중을 위해서, 그지? 군대란 왜 있을까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때는 군대가 두 군데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데올로기가 다른 한쪽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 과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잘 이해 못하는 이해 과정 중에 하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해요. I'm with politics, he said.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 같은 건 몰라요. 그런 거죠. I'm 76 years old. 76살인데 I've come 12 kilometers now. 지금 12km를 왔는데 and I think now I can go no further.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This is not a good place to stop, I said. 이건 멈추기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If you can make it, 할 수만 있다면 there are trucks up the road where it forks for 토토사. 소술사적으로 포크처럼 포크 나이프 포크 있죠? 꺾어지는 그런 도로, 그죠? 그쪽으로 꺾어지는 그쪽으로 가는 도로에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을 태워주겠다는 거죠. If you can make it, 갈 수만 있다면 I'll wait a while. 좀 기다리려고요, he said. And then I'll go. 그런 다음에 갈게요. Where do the truck go? 트럭은 어디로 가는데요? Towards Barcelona. 바르셀로나로 가요. I know of no one in that direction. 그쪽 방향으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Bu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gain very much. 고마워요. 아주 고마워요. He looked at me very blankly and tiredly. blankly, 멍하니, 초점이 없이, 그죠? 너무 지쳐서. And then said, having to share his worry with someone. 누군가와 자기의 걱정을 나눠야만 하기 때문에 말한 거죠. The cat will be alright, I'm sure. 고양이는 괜찮을 거예요. 확실해요. There is no need to be unquiet about the cat. 고양이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But the others. Now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thers? 다른 놈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놈들은. Why? They'll probably come through it alright. 그들은 뭐 아마도 잘 견뎌낼 거예요. You think so? Why not? I said. Watching the far bank where now there were no carts. 더 이상 수레도 없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철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병사의 임무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조차 없는 거죠. 여기 now란 단어 계속 많이 나왔죠. now. 이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그지? 독자. 영화를 만들었다면 관객의 집중을 유지하는 장치죠. 그죠? 장치예요. 굉장히 영화적 상상력을, 이게 영화적 상상력이 좀 있죠? 영화적 상상력. 그래서 세미 영화가 영화로 잘 많이 만들어졌어요. 영화적 상상력과 유사한, 그지?
문학적 상상력 법이에요. 그죠? 이제는 there were no cards. 그러니까 어, 점점 카드가 이제 후퇴를 했는데 전부 다 후퇴를 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사가 돌아갔다 그랬을 때 너 왜 이렇게 늦게 갔어? 하고 혼인할 때 또는 처벌받을 때 후퇴를 돕기 위해서 민간인의 후퇴를 돕기 위해서 있었다고 말할 근거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럼 이제야말로 정말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why not? 그러고 대답해요. You think so? Why not? 이제는 거의 탈영에 가깝죠. But what will they do under the 그렇지만 도망치지 않았죠. 전쟁에 아직 전쟁 참여할 준비는 돼 있으니까 묘원 상태죠. 어쨌든 탈영에 거의 가까운 마음 상태. But what will they do under the artillery when I was told to leave because of the artillery? 그러니까 내가 폭격, 포탄 사격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그 포탄 사격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Did you leave the door cage unlocked? 그 비둘기장 새 장은 잠그지 않았어요? Yes. Then they'll fly. Yes. Certainly they'll fly. But the others, it's better not to think about the others. 하지만 다른 거, 양 두 마리. 걔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죠? It's better not to think of the others. 종교적으로 기독교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각이 나죠. 희생하는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다 찰짤이 돌아봐도 양은 어쩔 수 없지. If you're rested, I would go. 알지. Get up and try to walk now. 안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가요. 그러니까 독촉을 한 거죠. 쉬었다면 갈 거예요. Get up and try to walk now. 이제 갑시다. Thank you, he said, and got to his feet. 일어섰어요. Swayed from side to side.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흔들 하더니 and then sat down backwards in the dust. 기름상에 털포덕 다시 앉았어요. I was only taking care of animals. 동물을 돌보려고 그랬던 것뿐인데. He said dully. But no longer to me. 그렇지만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만인 거죠. 그죠? I was only taking care of animals.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도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누구에게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말할 이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끝난 거죠. There was nothing to do about him.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It was Easter Sunday. 부활절 일요일이었고 and the fascist 적군이죠. was advancing toward 에브로 쪽으로 전진해 오고 있었다. It was a grey overcast day. 회색으로 이게 구름이 잔뜩 덮인 날이었는데 with low ceiling 낮게 깔려 있어서 하늘이 so their planes were not up. 깔려 있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 That and the fact 그것 그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는 것 요게 되시죠? And the fact that cats know how to look after themselves. 고양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only old man would ever have. 노인이 가질 수 있었던 도대체 가질 수 있었을 운 전부였다. 질문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읽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무질서하게 후퇴하고 있는 군대의 졸병이죠. 그가 가까이 쫓아오고 있는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라는 임무를 받고 임시 가교를 건너갔다 돌아오는 것이 단편의 줄거리죠. 나는 왜 노인과 이야기하게 됐습니까? 노인은 병사가 소속되어 있는 군대의 퇴각 명령을 받아서 그죠? 군대와 같이 후대한 중에 더는 걸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임시가교의 한가운데 주저앉았죠. 적군이 가까이 접근한 걸 확인한 주인공이 주저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같이 도망가지 못하게 된 노인의 운명을 직감하죠. 군인의 임무가 어쨌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노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잠시 후 적군의 탱크에 깔려 죽게 되겠죠. 노인이 돌봐왔던 운명, 동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적군의 공습이 없을 것이니 노인의 집안에 갇혀있는 동물들도 오늘 하루는 살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격이 없을 테니까. 요컨대 잠시 후에 죽게 될 노인의 운명보다는 오래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노인에게 위안이라면 위안일 것이기에 주인공이 말해줍니다.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적군의 비행기에 의한 공습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동원한 지상군의 진격 과정을 병사가 걸어서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 단편 소설의 첫 부분에 제시된 군대와 민간인들이 뒤섞여서 체계적이지 못하게 진행되는 후퇴 과정의 묘사는 전면적 패전에 직면한 아군의 현재 상황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 병사의 운명이 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비극적인 운명을 이 병사가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인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이 단편 소설에 등장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 노인과 같은 처지의 노인 민간인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민간인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패전의 국면에 이르렀지만 주인공은 병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노인이 곧 비참하게 죽을 것임을 확신하면서도 자신을 근접하고 있는 적군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이 노인을 방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행위에 근본적인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런 심적인 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왔던 민간인들의 무력한 처지에 더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문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 등장인물 거의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끔찍하게 사실적인 묘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현실이 너무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대화의 모습인 것으로 착각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설가 자신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문체가 사용되고 있죠. 아, 해밍의 소설의 문체와 그 내용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밍웨이 특유의 극단적인 건조체,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에 대비되면서 이 소설의 비극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독자의 감정이입이 극대화되도록 화자의 감정이입이 최대한도로 억제되어 있죠. 축소되어 있죠. 자,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이죠. 노예를 비롯한 민간인들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는 허무한 현실에 직면한 주인공 병사의 화자 주인공 병사의 후회 심리를 극단적인 건조처럼 묘사함으로써 독자의 반전 의식을 고취하려는 작가 해밍웨이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작품의 이러한 주제로 인해 반공을 국시로 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등 해밍웨이 영화에 대해 영화관의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전쟁의 행위는 국가의 외교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죠? 전쟁이 외교 중에 하나죠. 근데 전쟁에 대한 마지막에 궁극적 해결책은 전쟁이죠. 끝까지 싸우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근대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 제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의문점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시대를 대변하는 해밍웨이가 바로 로스트 제네레이션, 그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소설가가 된 거죠. 더 중요한 얘기는 이런 질문, 해밍웨이가 했던 질문이 아직도 그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해밍웨이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소설가로 남아 있습니다.